버튼 도둑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HLB가 대차가 87만 주나 폭증을 하면서 대차 1위에 올랐습니다. 왜 그런지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정도 남았죠. 이제 9월 달이 지나가고 또 추석 연휴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장이 열리려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한참 남았는데 굳이 이런 부분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이유는 없다. 추석은 즐겁게 보내야 되겠죠. 자, 10월 10일 날 이제 오픈이 됩니다. 우리나라 증시. 자, 3개월 이제 남아 있는데 10월 달 금방 훅 지나가죠. 휴무가 많기 때문에. 자, 그리고 가남과 담과남 이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 남았죠. 시간이 조금 뒤로 많이 밀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운 가남이고, 담과남은 원래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에 FTA가 신청을 들어갈 예정이다.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남도 12월 달 올해는 넘기지 않고 허가 신청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근데 가남 같은 경우는 실제 FDA 항서작이 진행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항서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그래도 뭐 열심히 잘 하겠죠. 자, 허가 신청만으로도 급등이 가능한 게 HLB입니다. HLB. HLB는 허가가 나고 안 나고는 별로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다. 허가 신청만 하더라도 지금 주가는 원래 기대감이죠. 기대감. 급등이 가능하다. 함께 하실 분들은 010-2288-1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만회를 해야 되겠죠. HLB로 손해본 부분들. 자, HLB 지금 잔고가 87만 6천 주나 증가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대차 체결을 많이 했죠. 99만 주나 체결을 해버렸다. 상환이 12만 주 정도 상환이 되었는데, 그래서 잔고가 갑자기 크게 늘어나면서 1370만 주, 거의 1380만 주 수준까지 폭증을 해버렸습니다. 자, 엄청나게 많이 늘려버린 그런 상황이다. 자, 이렇게 많이 늘렸는데 체결이 정말 너무 많이 했죠. 근데 HLB는 원래 이런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크게 체결을 했다가 또 상환을 크게 했다가 이런 거를 자유자재로 하죠. 자유자재로 진행을 시켜버린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많이 늘어났을까? 굳이 이유를 찾아본다면 이렇게 늘렸다가 다시 또 많이 줄일 수도 있습니다. 줄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정도로 늘렸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시작을 하자마자 10월 10일부터 이 걸려있는 부분이 뭐냐, 12 풋옵션이 걸려있죠. 자, 요 이제 풋옵션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게 10월 9일부터니까 9일날 휴무고 10일부터 시작이 된다. 38회차 200억인데 이제 요게 178억 남았죠. 178억 남아있는 상황이다. 자, 요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1주, 2주, 3주, 4주 지나고 11월 10일 날 이제 마무리 종료가 되죠. 자, 요 날이죠. 11월 10일 날 종료가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종료가 되는데 연휴가 끝나자마자 이제 178억에 대해서 자, 이렇게 풋옵션이 진행이 되면은 요때부터 진행이 나올지 풋옵션 물량이 나올지 아니면 시간을 이렇게 간을 보다가 11월달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나오겠죠. 이런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주가의 하방 압력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좀 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풋옵션이 또 나오는구나. 4,200억을 10월 2일 날 받아놨는데, 자, 200억을 이 118억이 많이 나온다면 그 중에서 이제 또 먼저 상환액 22억 정도 상환했죠. 자, 22억 상환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거 118억을 상환을 한다 그러면 그대로 200억을 사채를 받은 이 새로 이제 외부에서 수요를 했는데 이 물량이 그대로 다시 사채 풋옵션으로 나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죠. 자,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자금이
계속 자금에 대한 압박 이런 부분이 이제 신경이 좀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매도들이나 이런 쪽에서 공격을 좀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매도 세력들이 이런 부분을 모를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물량을 좀 많이 일단은 확보를 해놓은 게 아닌가. 근데 저거를 실제로 쓸지 안 쓸지는 모릅니다. 대차만 신청해 놓고 안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200만 주 이미 있었죠. 그래서 많이 늘긴 했지만 1200만 주나 1380만 주나 뭐 대차 치려고 하면은 그게 그거죠.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요 부분은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200억을 38,000원대로 이렇게 받았는데 리픽싱을 하게 된다면 27,176원에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55,000원에 최저 리픽싱을 해서 55,000원에 전환을 할 수 있는 이 38회차 사채를 이 사채 투자자들이 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 이번에 41회차로 리픽싱까지 된다면 지금 받은 거는 38,000원대 언저리에서 받았는데 만약에 리픽싱이 된다면 27,000원까지도 낮출 수 있는 상황인데 55,000원짜리를 그대로 주식으로 전환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니까 공매도 물량을 일단 많이 확보를 해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이런 좀 악재다. 어떻게 흘러갈지는 이제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10월달, 11월달, 12월달이 되면은 이제 상환을 또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또 39회차 330억이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자, 12월달에 이 가남 지금 예상이 12월달 안에는 FDI가 신청을 다시 세 번째 신청을 들어가는 것을 목표라고 했다. 지금 HB 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12월 달에 신청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호재로 작용하겠죠. 근데 그 가는 과정에서 이런 지금 풋옵션이라는 이런 조금 악재로 볼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12월 달에 FDI가 신청을 하게 된다면 하는 것만으로도 기대감이 다시 한번 크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움직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 담관함도 12월 달에 진행을 하든 아니면은 1월 달에 FDI가 신청을 하든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죠. 그러니까 가남하고 담관함이 12월 아니면 1월 정도에 신청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목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기대를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힘든 시간이 될 만한 게 10월, 11월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12월 달은 그래도 또 이 희망이 살아나는 또 이 신청 기대감이 살아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희망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FDI 허가 신청을 하면은 그 기대감으로 올라가지 HB가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지 않죠. 기대감으로 올라간다. 기대감으로 올랐고 기대감으로 올랐고 그러니까 이번 기대감으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뒤로 많이 밀려버리는 바람에 여기서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FDI가 신청을 12월 달에 한다 그러면 12월 달에는 다시 부활하는 이런 움직임이 12월 달에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이겠죠. 자, 그렇게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10월, 11월 달이 가장 좀 힘든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시나리오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회원님들에게만 좀 공유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부분이니까 또 이제 힘든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또 이 기대감이 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노베이션도 이제 환자 투여 이 소식이 나오면서 아주 큰 하락 이후에
또 돌려내는 이런 또 좋은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 자, 카티치로제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담관함도 있고, 그리고 간암, 리보, 캄넬, HB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간암, 이 부분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